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뭔거니,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거니, 법령에서 엄격하게 제한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징수하고 보관하고 하는 방법들이 엄격하게 정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일반 회계는 특별 회계로 갈 수가 있지만 특별 회계는 일반 회계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 특별 회계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특별 회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그것이 그 돈을 낸 입주민을 위해서 쓴 거라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법원 판례였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한 가지 있는 게 뭔거니,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해가지고 일부만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 일부는 적립하지 않은 채로 이 일반 관리비 용도나 아니면 소송 비용이나 이런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영득의 책임, 다시 말해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임을 누가 졌느냐? 관리회사가 졌어요. 다시 말해서 입주민들이 대표에서 의결에 썼니 말았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막지 못한 죄를, 그래서 얼마나 됐느냐, 어떤 관리회사가 약 3,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뭔거니,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치하거나 아니면 관리비 예치금, 그래서 옛날 선수관리비라고 했던 거죠. 이걸 보관하는 은행을 정해놨어요. 법정으로. 그래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숫자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임의로 이것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회사에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실형이 선언됐어요. 이 수원 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이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문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가 소장이 아니죠. 주택관리사 아닌 사람도 소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이 실형이 선언됐는데 대표의 의결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의무관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무관리가 좀 더 엄격한 관리 의무를 지는 것뿐이지, 의무관리가 아닌 단지도 똑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충금을 어디까지 가 있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가, 여러분 아시죠? 보험회사에 예탁시켰다가 조기 해약하면은 손실 보는 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손실 볼 수 있고 이자도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자 손실을 봤을 경우에도 손실된 이자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행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